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희망 보건위크 진행의 손자입니다. 이 각 분야에는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운이 좋게도 여러분들 가까이에는 이 투자의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오늘도 배트맨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까지 3가지 참고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 전화 주시면 보다 더 빠르고 상세하게 상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도와주실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동기 파트너님, 민경철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박동기 파트너님부터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기 파트너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이 여전히 어렵죠. 새해 들어서도 주가가 빠지다가 어제 오늘 부분적으로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종목들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또 정밀하게 또 진단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런 부분들까지 곁들여서 세부적으로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자, 많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꼼꼼한 분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민경철 파트너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을 포기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던져야 될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가다가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어려웠지만 이제는 하락이 끝난 것일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과 저와 함께 이 반등의 기회를 잘 잡으셔가지고 앞으로 한두 달 반짝 수익을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유 중인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방송 시간 좀 타이트하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분석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짝 수익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양시장 모두 반가운 빨간불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우리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무려 4% 넘게 급등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테마 리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기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증시가 나름대로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증시가 반등이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반가운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표 기술주들이 앞장서면서 그 시장 흐름을 이끌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작년 12월부터 해서 그 FOMC 이후에 빠졌던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200포인트 일시적으로 깨졌지만은 2200포인트 이하에서 강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 상당히 참 지루하고 좀 힘들었던 그런 장세가 적어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공포감은 좀 해소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일단은 반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 그리고 또 직전 연도까지 거의 길게는 2년 가까이 길었던 조정 국면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마리를 지금 찾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오늘 나름대로 지금 그 특징적인 종목 섹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니 해도 오늘은 지금 반도체의 날, 반도체주들의 반란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두 대장주의 강세 흐름이 코스닥에 그동안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던 이제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소부장 관련주들까지 강하게 저점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주들의 강세 흐름, 이 부분이 전체 시장을 살리고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한두 종목씩 볼까요? 하이닉스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자, 하이닉스 차트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 섹터의 업황부진,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반도체 업황도 지난 3분기에 우리가 반도체 재고의 피크아웃이 지났다라는 그런 그 반도체 관련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미 반도체 섹터도 3분기에 재고가 가장 많이 쌓였다가 4분기부터 이제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고, 반도체 가격도 이미 지금 6개월 정도 진행되는 하락이 지금 한 3주, 4주 동안 멈춰서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오늘은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추진하겠다라고 정부의 지금 업무 보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어제 나왔지만 어제 올랐어야 되는데 워낙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고 미국 증시의 기술주들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한 박자 늦게 오늘 반영이 되었다 보이시는데, 차트를 보시면 SK 하이닉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반등,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래량 증가, 그리고 21선 회복하는 장대 양봉 흐름, 자, 이런 부분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섹터를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역시 지금 우리가 1월 효과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게 나오는 게 정부의 업무 보고죠. 연간 업무 보고를 이제 대통령께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정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 신기술 분야의 규제 개혁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메타버스라든지 AI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넥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시면은 메타버스가 신기술로서 각광을 받다가 주가가 거품이 빠지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지금 하락하는, 자,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줬죠. 자, 오늘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1900%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터졌고요. 바닥권에서 이런 그 강한 거래량을 실은 장대 양봉 출현은 저점, 그리고 또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맥스트라는 회사는 AR, XR,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AR 관련되는 기술로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맥스버스라는 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뿌리고 있는 상태죠. 어찌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되는 가장 원천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원탑 한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은 맥스트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이제 오늘 건설주들도 좀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지금 항상 이렇게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금융 위기가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실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건설주들이죠. 건설 회사죠. 항상 어디 경기가 어렵게 되면은 어디 부도났다 하는 1번이 항상 건설 회사, 어떤 건설 회사, 이런 게 항상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 실물 경기 어려움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건설 쪽이죠. 자, 건설 쪽도 또 역시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특히나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남 3구, 용산, 요거 빼놓고는 전체 다
민간 택지용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겠다. 그것 이외에도 뭐 다수의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좀처럼 힘을 못 썼죠. 자, GS건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주봉 흐름 보게 되면은 역시 지금 그 GS건설 같은 경우도 주가가 1년 동안 그냥 거의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빠졌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제 저점 매수 어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이슈보다는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간밤새 미증시가 이 하락 마감을 하면서 조금은 우려감을 안고 출발했던 우리 시장이었지만 굉장히 또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에 강세 테마인 반도체와 메타버스 그리고 건설에 대해서 전격 해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했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매일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분이시죠. 이 민경철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굉장히 또 눈에 띄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네. 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겐세일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세제 감면 혜택을 투자에 관해서는 6%였는데 대기업 기준 최대 25%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기준으로 35%까지 자, 이번 연도에 투자하면은 우리 기존의 대기업은 6% 세금을 감면해 주던 것을 최대 25%까지 이제 할인해 주니까 어차피 반도체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공장 증설하고 삼성전자는 평택에 공장을 증설하고 하이닉스는 용인에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자, 그런 반도체 장비나 그런 투자들이 올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우리 증시를 좀 강하게 상승을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세제 혜택과 동일하게 자, 우리 국가 주도로 핵심 전략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백신 자, 이런 쪽으로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올랐지만 사실 OLED 관련주들도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이 드론 가지고 무인기 정찰병을 보낸 부분들 때문에 또 드론 부대 창설하라. 이런 이제 국가 원수의 명령이 하달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서는 한컴 위드라는 종목이 우리 드론 관련주로서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좀 특징적인 종목 두 종목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컴 위드 종목이 자, 코로나 터진 이후에 15,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 15,000원 고가 대비해서 현재 3,000원까지 마이너스 80%. 5분의 1 토막이니까요. 자, 마이너스 80%의 엄청난 어려움을 지난 2년 동안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2년 동안 겪은 이후의 바닥에서 자,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오늘 또다시 자, 드론 관련주로서의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 15,000원짜리가 3,000원까지 80%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진 구간에서 우리 드론 부대 창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오늘 이 테마가 자, 태동되는 순간으로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 한컴 위드 종목을 드론 관련된 테마주에 대장주로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까 OLED 또한 우리 정부의 세제 혜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그 수혜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자, 핌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핌스 종목도 우리 기업 가치 대비 고려했을 때 뭐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지만 자, 영업이익은 내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20년도에 이제 15,000원 정도의 신규 상장 직후의 저점을 다지다가 36,000원까지 가고 이번 우리 6월달, 10월달 그리고 12월달 폭락장을 겪으면서 주가가 6월달 기준 얼마까지? 자, 여기 구간 12,000원까지 무너지고요. 그리고 10월달 폭락장에서 9,400원까지 무너지고 그리고 이번 12월달 폭락장에서 7,500원까지 자, 36,000원짜리가 8,000원 정도까지 네, 거의 75% 이상의 낙폭을 자, 거래량 없이 가져가다가 자, 오늘 바닥에서 정부 세제 혜택에 따른 수혜주로 좀 지목이 되면서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드론 관련주들 레포트에 좀 담아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컴 위드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날아갔는데 자, 반도체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백신 그리고 이제 우리 핌스 종목처럼 OLED 자, 이런 쪽으로의 세제 혜택 감면도 우리 대기업 기준 25%까지 그리고 중소기업 기준 35%까지 자, 신규 투자에 따른 그
투자에 대한 추가 감면 혜택을 또 진행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아마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확정되면 관련주들이 더 갈 수 있다는 모멘텀을 가지고 핌스 종목도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투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주 추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만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사실 그동안에는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자, 삼성에서 어떤 부분에 이제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죠? 우리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 자, 이런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고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작년에 투자했다면은 최대 25%의 세제 혜택을 못 받지만 지금은 1조당 2,500억씩 세제를 감면받음으로써 더 할인된 가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역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지금 주가가 62,000원 구간에 우리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서 이 62,000원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증시의 방향성이 조금 더 크게 가느냐 아니면은 62,000원까지밖에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느냐 그 변곡점이 우리 삼성전자 기준으로 62,000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 드리면서 자, 오늘 특징주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를 기록한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장중에도 이런 강세 테마라든지 또 상한가 가는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동기 또는 민경철이라고 파트너님 두 분의 성함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은 저희가 화면 통해서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상담 문자로 코리아 서킷 보내주셨네요. 매수 가격은 15,400원이고요.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코리아 서킷 인쇄 회로 기판 PCB 생산 업체인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정부의 세제 혜택 호재로 인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코리아 서킷 역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6%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리아 서킷 앞으로는 어느 선까지 지켜보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민경철 파트너님께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코리아 서킷 종목을 가지고 이제 일단 한 10% 정도의 지금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 상태인데 네. 저는 오늘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 한두 달 정도의 반등을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최소 수익권 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는 전략을 좀 취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까지 좀 단행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우리 1월 3일이죠. 어제까지 해서 이제 지수가 무너지면서 만들어진 저가, 자, 11,000원 정도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다시, 자, 11,000원 초반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간을 오히려 우리 시청자님이 평단가를 한 번 더 비중 5%든 10%든 한 번 더 낮추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자, 1차 목표가는 16,50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9,000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을 충분히 노려보는 전략을 좀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가 실적이 좋습니다. 일단은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게 스마트폰 부품과 반도체, OLED 이런 쪽으로의 IT 부품 장비로서의 모멘텀도 있지만 자, 결국에는 주가가 실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기업 개요를 보면은 자, 동사가 2020년도 매출액이
5천억에서 9천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2021년도에는 1조 4천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액이 1조 2천억으로 자, 계속 매년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매출액이 꾸준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영업이익이 100억 찍다가 재작년에 2021년도에 자, 영업이익이 지금 800억이 떴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만 자, 1,000억 원 정도가 떴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4분기까지 200억 정도만 매출액이 뜨더라도 자, 작년, 재작년 영업이익만 합쳐도 우리 영업이익이 2,000억이 떴어요. 근데 지금 코리아 서킷의 시가총액이 2,900억 대입니다. 뭐 이거 지금 6% 올랐으니까 한 3,000억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올 한 해 2023년도에 동사의 예상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0억 이상 벌고 작년에 1,000억 이상 벌고 그리고 재작년에 800억 정도 벌었으니까 3년 동안 회사가 돈 번 것만 3,000억인데 지금은 네, 현재 코리아 서킷의 시가총액이 3,000억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네, 구간들이기 때문에 자, 물론 코리아 서킷가 매년 돈을 잘 벌었던 건 아니죠. 네, 회사가 실적이 부진하고 5천억 적자였을 때도 있었지만 자, 2021년도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수의 여파로 인해서 2년 전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한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해야 될 때다. 그리고 빠졌을 때는 10,000원 초반 추가 매수 고려하셔도 좋은 네, 우리 저평가 뭐 실적 우량주다라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평가 영역인 만큼 뭐 손절보다는 보유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올라갔을 때는 1차 목표가 16,500원, 2차 목표가 19,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2차 목표가까지의 긍정적인 반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0,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짚어드렸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챙기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기아 여쭤봐 주셨네요. 61,500원에 비중 10% 보내주셨는데요. 기아 종목 차트를 보니까 12월 29일 연 저점까지 떨어졌었다가 그래도 올해 들어서 조금씩 고개를 들어주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아치우면서 약보합권인 62,000원에 매듭을 지었는데요. 62,000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수익권에 계시기는 하지만 마음 놓기는 힘든 그런 선의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성공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을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동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아를 아마 가격대를 보니까 어제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지수가 좀 살아나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이제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느냐 이제 기아를 선택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뭐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고 또 저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자동차 업황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IT 쪽보다는 경기 민감이 오히려 약간은 좀 덜한 그런 그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현대나 기아 자동차 종목들 같은 경우 자 IT 업황에 조금 좀 후행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좀 말 그대로 조금 무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동차 쪽을 비중 확대나 신규 매수나 하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시장 흐름이 지금 이제 강세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다른 종목들 워낙 지금 크게 장기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친 거품이 다 빠진 아주 다이어트가 잘 된 종목들이 우량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아마 비학점 정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 그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거의 뭐 빠질 만큼 빠졌고 기술적으로는 아직 나름대로 뭐 의미 있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어쨌건 지수 흐름하고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흐름, 지수의 평균 수익률을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한번 사보는 것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큰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요, 월봉 흐름을 한번 볼까요? 기아가 사실은 이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이때도 한번 그랬죠. 큰
빅 랠리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장시간 이렇게 좀 하락 조정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때도 물론 기아만 이렇게 이제 이상 급등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목들도 LG전자나 이런 종목들도 다수 이런 패턴의 형태의 흐름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반등 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 그런 흐름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속 중장기로 그냥 끌고 가지 말고요. 조금 단기 대응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조금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단 들어가셨으면은 가장 좀 크게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121선까지 있는 7만 원 선 전후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이때까지 올라 그러면은 지수가 한 15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올라야 될 거예요. 아마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 2,350포인트가 강한 저항선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어쨌건 지금 자리에서 지수의 상승 저점 확인, 또 지수의 추세 전환 이런 것들을 일단은 좀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은 자 부분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6만 5천 원, 6만 6천 원대 조금 짧게 한 10% 내외 정도 목표로 해서 보유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멀리 내다보기보다는 짧은 호흡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진에어, 예. 진에어 궁금하시고요.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450원, 네. 예, 50%입니다. 16,450원에 비중 50%로 진에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 지금 차트 보니까요. 작년 연말경에 계속해서 좀 주가 레벨을 높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3% 밀리면서 16,000원에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1월 달에. 1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들어가셨어요? 예, 예.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티웨이나 에어 부산이나 네. 다 잘 가는데, 예. 요런만 안 가더라고요. 꼭 이렇게 내가 매수한 종목만 잘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만 이 진에어 지금 기대감을 안고 또 매수를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주가의 반응은 크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민경철 파트너님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진에어라는 종목을 혹시 어떤 이유로 혹시 매수하셨는지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중국 이제 길도 열리고, 동남아 길도 네. 열리고, 네. 예. 위드 코로나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네요. 예, 이제 에어 부산으로 처음에 매수를 했다가, 네네. 진에어로 갈아탔는데, 네. 에어 부산만 가고 진에어는 안 가고, 그죠? 예. 네.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일단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조금 믿을 만한 구석이 뭐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회사가 실적과 무관하게 이미 시세가 선제적으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동사의 매출액이 1조에서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2,700억으로 급감했고요. 작년에도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도 자, 매출액이 2,400억으로 급감하고 영업 손실이 자, 토탈 4천억 정도, 이제 거의 한 3천억 정도의 이제 영업 손실이 났고 작년에도 70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나가지고 자, 이게 회사가 자본 총계가 지금 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에어 종목이 자, 사실 코로나 터지고 4,000원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25,000원까지 이미 6배가 갔는데 자, 그동안 코로나 직격탄으로 비행기가 못 뜨고 적자가 너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자, 회사가 지금 한계까지 좀 치닫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1월 달에 매수하셨다면은 이 스토리를 잘 모르고 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이 계속 적자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서 매년 기업 가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자, 돈을 벌어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매년 몇 천억씩 돈이 계속 까지니까 기업 가치가 계속 줄어드니까 지금 심지어 자, 3분기 기준으로 자, 우리 자본 총계가 지금 부채 5,300억을 갚으니까 자, 마이너스 12억이 떴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우리 가지고 있는 자산이 5,300억인데 자, 부채 5,300억 갚아버리면은 회사 남은 돈이 마이너스 12억이에요. 이거는 뭐죠? 완전 자본 잠식으로 인한 상장 폐지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장 폐지가 아닌 이유는 자, 11월 달에 누구로부터 주주들로부터 유상증자를 찍어요. 그래서 공시를 보면은 자, 2021년도 자,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이제 뜨게 되는데요. 자, 유상증자 이제 공시가 뜨고 이 유상증자에 대한 단가가 얼마인 거 보니까 자, 17,200원에 토탈 주주분들에게 이 진에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에게 운영자금 목적으로 자, 1,200억을 회사가 조달받습니다. 그리고 1,200억치 돈을 주주들이 회사로 넣었으니까 주주들한테는 무엇을 줬습니까? 주식을 줬는데 그 주식에 대한 평단가가 약 17,000원에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자, 이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으로 인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 뻔했는데 자, 이게 회사가 진에어가 비행기가 없거나 뭐 사업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직격탄 때문에 2020년도, 19년, 21년도, 22년도 딱 3년 동안만 적자고 이제 내년부터는 네, 다시 좀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주주들이 믿음을 가지고 작년에도 유증 찍고 올해도 1,200억을 진에어로 믿고 투자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투자해준 단가가 자, 우리 상장 정보 일정 보면은 자, 720만 주가 17,200원에 자, 작년 11월 19일에 이제 상장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1월 16일에 또 유상증자 참여를 또 누가 7,000원에 진행을 했는데 자, 아마 이 물량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항공이 이제 자금을 수혈한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관련된 공시에 대한 부분들 네, 한 번 더 좀 확인을 하면 좋은데 이 1,000억 원에 대한 이 뭐 유상증자나 이런 자금들에 대한 네, 조금 더 자세한 과거 스토리는 뭐 나중에 이제 노랑톡에서 더 궁금하신 사람 물어보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회사가 한계 기업이다. 네, 우리 자본 총계가 완전 자본 잠식으로 빠져서 자, 망하기 직전인데 여기서 주주들과 누군가가 힘을 모아서 자금을 조달해줬고 자, 그들의 단가가 일단은 17,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우리 신현님 평단가 위로 시세가 나오면은 바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6배 올라갔고요. 지금은 우하향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점을 제가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저점을 제가 선을 그었을 때, 자, 이 종목을 어디서 매수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물으면은, 자, 우리가 추세 하단에 닿을 때, 즉 종목이 무너져서 자, 10,000원 초반까지 무너지면 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 과거력을 봤을 때 자, 이 종목이 25,000원까지 갔다가 24,000원 추세 상단에서 시청자님 주가가 어떻게 됐죠? 빠졌나요? 올랐나요? 떨어졌죠. 그리고 이 추세 상단에서도 떨어지고 여기서도 떨어지고 여기서도 지금 추세 상단에 닿으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저는 한 번 더 이제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을 높게 좀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려워서 이 회사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한진칼이 못 버티고 대한항공으로 이제 우리 진에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진에어고 정정하겠습니다. 진에어의 대주주가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아서 살아남긴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주들로부터 1,000억 이상의 자금을 조달받았기 때문에 당장은 기업 존속에 문제가 없는데 자, 어쨌든 회사가 아직까지는 실적이 개선된 게 아닌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간 고점이고 두 번째는 그 고점에서도 우리가 추세 하단에 잡아서 반등을 노려본 게 아니라 상단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장 열리자마자 본전권에서 비중 5%, 10% 남기고 다 하시는 걸 권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까지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빠르게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챙겨드렸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수한 이수화학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2만 원. 네, 2만 원에 어때요? 매수하셨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예요. 비중 60%요. 20%.
아, 20%요. 다행입니다. 이수학 2만 원의 비중 20%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좀 롤러코스터를 탔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1.9% 오르면서 18,6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이거 얼마에 네. 팔아야 될랑고, 또 얼마에 네. 또 밑에 매수해도 될랑고. 예, 이제 매도 가격과 그리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박동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네네. 자, 이수화학을 들어가셨는데 이 종목을 그 매매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처음 들어가셨고. 네, 이 회사가 지금 인적 분할 발표한 내용은 일단 알고는 계시고요. 잘 모릅니다. 그 내용 잘 모르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궁금하신 게 지금 이제 주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조금 더 빠지니까 이게 과연 올라올 거냐,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다는 예. 거죠. 그죠? 예, 자, 이수화학 요 종목이 예전에 워낙 또 인기도 있고 중소형주 중에서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그 최근에 지금 이슈에 대해서 지금 그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게 이수화학이라는 회사가 그 이제 화학으로 말 그대로 그냥 사명에 화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정밀 화학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차트를 보면 이제 그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화학 업종이라는 것은 워낙 지금 작년에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그 롯데 뭐 정밀 화학이라든지 뭐 기타 뭐 금호석유 등등 화학 업종이 워낙 안 좋아서 빠졌는데 이 종목만 유일하게 올랐던 이유가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되는 그거에 대한 지금 그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슈로 해서 올랐는데 이제 워낙 또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 또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오고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차트를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지금 급등이 나온 게 다른 화학주들은 다 빠졌어요. 주가가 빠졌는데 이렇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왔던 이유가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지금 인적 분할을 결의를 했어요. 뭐냐면은 회사를 두 개로 쪼갠다라는 얘기예요. 네, 두 개로 쪼개서 내가 100주 들고 있으면은 뭐 그 두 개 회사로 쪼개는데 한쪽에는 80주 주고 이쪽에는 20주 주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쪼개게 되는 그걸 인적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적 분할은 원래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뭐냐면은 이제 인적 분할 결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쪼개지면은 그 또 막 그 여러 가지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게 언제 회사가 쪼개지냐면은 5월 1일 날 지금 쪼개지게 되는데 자, 그전에는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전에는 일단 정리를 하는 게 일단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화학업종도 업황 지금 작년에 저점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전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이외에는 향후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지금 2만 원대에서 뭐 주가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셨는데 한 단계 더 지금 빠졌죠. 시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최근에 2차 전지 또 흐름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빠졌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워낙 그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2만 원 회복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22,000원에서 23,000원. 그러니까 60일선하고 120일선이 있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들어오리라고 보여져요. 전반적으로 또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기관 외국인들도 자, 수급이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개인들만 팔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적 분할에 대한 전반적인 기관 외국인들의 시각도 평가도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 22,000원, 23,000원 목표가로 해서 자, 보유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크게 우려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하시니까요. 22,000원에서 23,000원 선 반등을 잘 노려서 수익 챙기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유튜브로 보슬비님께서 범한 퓨얼셀 종목을 여쭤봐 주셨네요. 28,8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범한 퓨얼셀 이제 수소 테마로 엮이는 종목인데 이제 작년 6월경에 신규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이 상장 첫날에 52,400원 기록한 뒤에 지금 현재는 2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범한 퓨얼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범한 퓨어셀이 얼마에 상장됐는지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6월 17일에 우리 범한 퓨어셀이 4만 원에 우리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자, 이제 4만 원에 신규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자, 4만 원 우리 신규 상장가 공모가를 이 종목은 자 이탈하고 6월달 폭락장이 오면서 자 저가가 지금 3만 원 정도까지 이제 낙폭을 가져가고 27,000원까지 낙폭을 가져가고 자 6월달 폭락장 이후에 한두 달 정도 반등을 노려보니까 공모가 위로 4만 원 위로 한번 시세가 나왔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 폭락장이 6월달, 10월달 두 번이 있었는데 자, 그 10월달에도 보니까 우리 10월달 만들어진 폭락장 저가 25,000원에서 단기간에 33,000원, 32,000원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폭락장에서 이 종목의 반등을 한두 달 기다렸을 때 우리가 수익으로 귀결이 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10월달 폭락장에서 또 한두 달 기다렸을 때 또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10월달 이후에 11월 중순까지 1주에서 5주 정도 반등을 노려보니까 이 종목이 3만 원 초중반 가격까지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2월달 폭락장이 왔고 네, 과거의 저가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29,000원에서 31,000원까지 네, 저는 목표가를 설정해서 이제 1, 2주 정도 그리고 길게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반등을 노려보시고 위로의 목표가 네, 29,000원에서 31,000원 영역대 여기 대량의 거래대금 터지면서 만들어낸 이 추세 상단에서의 저항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물량을 덜어내고 나중에 이 종목이 다시 2만 원 초중반까지 빠진다 했을 때 재공략 관점으로 공략하시거나 아니면은 네, 다른 종목들 네, 교체해서 진입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소 관련된 테마로 6월달, 10월달 폭락장의 저점에서 계속 반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으니까 자 이번에도 네, 23,000원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에서 31,000원까지 수익 실현 관점으로 한두 달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두 달 이 반등을 기다려보면서 매수가 위에서 수익 잘 챙기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보내주셨네요. 92,700원에 비중 20%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LIG 넥스원이 방산 관련주로 엮이면서 한때 좀 시세를 잘 줬던 종목인데 올해 1월 들어서 그간 상승에 따른 피로도 탓인지 연일 좀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대 낙폭 보이면서 78,000원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박동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자, LIG 넥스원 하면은 방산주 중에서도 뭐 실적 아주 네. 잘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방산재 그랬죠. 종목인데 예. 저도 이거 차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오늘 지금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 네.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실적 외적인 그런 그 수급적인 요인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은 일단 부분적으로 조금 반등 들어올 때 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물론 K 방산 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전반적으로 현대 로템 같은 주요 종목들 여전히 지금 모멘텀도 살아 있고 K 방산의 위상이 세계에서도 지금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또 실질적인 수주, 모멘텀도 실질적인 수주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은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겠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슈로 해서 LIG 넥스원은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차트를 먼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냥 항상 뭐 큰 상승 없이 큰 하락 없이 한 달 후에 열어보면은 한 3%, 5% 올라와 있고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추세가 이렇게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주 추세선이 무너지면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빠진 이유를 지금 놓고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뭐 향후 성장성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동안에 사모펀드인 KCGI의 대상으로 발행했던 사채가
사모펀드도 사실 뭐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발행한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 사채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주식으로 교환을 해서 최근에 물량이 일부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5%, 3% 이렇게 들고 있으면 꽤 큽니다. 이거에 대한 수급적인 부담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가가 빠진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보더라도 주추세선이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이 꽤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흐름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큰 흐름으로 지금 주봉 흐름을 지금 한번 볼까요? 자, 주봉 흐름을 한번 보면은 지금 주가가 사실은 이제 그 뭐 IT든 뭐 코스닥에 가면은 뭐 지금 뭐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지금 수두룩하죠. 그런데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다른 종목들 주가가 반토막 날 때 이 종목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팔아가지고 반토막 난 종목 사야지. 반토막 난 종목도 기술주 우량한 종목들 꽤 많은데, 그런 생각들 누구나 지금 다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2년, 3년 동안 랠리를 이렇게 펼치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렇게 또 그 매물 폭탄을 맞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놓고 볼 때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일단 낙폭 과대 종목들로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에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 그냥 놀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차익 매물 때문에 주가가 강세장이 오더라도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것은 좀 전략적으로 조금 뭐 미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기술적인 흐름 또 수급적인 모멘텀, 자,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볼 때 이 종목은 일단 아무리 이제 실적 좋고 성장성 좋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들고 있는 것은 실익이 없겠다.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K방산 이 재료 자체의 상승 모멘텀은 여전하지만 LIG 넥스원은 반등 시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대응 전략을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도 다음 유튜브로 보내주신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와우님께서 모베이스 3,520원에 비중 30% 보내주셨고요. 질문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BPS랑 실적 재무는 좋은데 지수 탓인지 주가가 너무 못 갑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모베이스에 대한 현명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우량주들이라고 하죠. 실적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사실 뭐 2년 전에 우리 코로나 터지고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은 거의 2년 동안 다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바닥이고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하는 모베이스도 바닥이고 현대기아차도 바닥이고 현대기아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모베이스도 바닥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동사의 매출액의 24% 정도가 발생되는데 삼성전자에 납품하는데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어떻죠? 바닥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중에 대한 대다수가 자, 제품 비중으로 보면은 거의 70% 이상의 비중이 우리 현대기아차 쪽에다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합니다. 근데 현대기아차가 바닥이다 보니까 이 회사도 현대기아차 주가를 따라서 뭐 어쨌든 이제 납품하는 회사의 주가가 바닥이다 보니까 부품주도 좀 바닥이 아닌가 싶고요. 자, 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베이스 평단가가 지금 3,500원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3,500원 정도면은 저평가 구간에서 잘 잡으셨고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을 잘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18년도 당시에 우리 주가가 약 3,5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한 뭐 6개월, 8개월 기다리니까 결국에는 7,000원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2,000원대, 그리고 이제 3,500원 이 밑에서 자 6개월 이상 박스권 지나가다가 그리고 수급이 붙었을 때 또 6,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량 없이 자 금리 인상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기아차 전부 다 전저가 깨면서 지금 삼성전자 차트랑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역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렇게 삼중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자, 우리 신뢰는 평단가 3,500원 구간이 앞으로 모베이스의 강한 우리 목의 구간, 이 목을 끊어내야, 네, 넥슬라이스를 한번 쳐야 여기 위에 위로의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될까? 삼성전자가 62,000원을 돌파하느냐,
우리 현대기아차가 직전에 박스 상단을 뚫어내느냐, 그리고 모베이스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슈를 부각시키느냐. 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1, 2년 이상 길게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모베이스도 전평가 구간에서 1, 2년 이상 좀 큰 호흡에서 3,500원 위로 이제 1, 2년 이상 좀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베이스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고민 해결을 위해서 이 두 분의 파트너님은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또는 박동기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팁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